우리 K 증시의 산타랠리는 현재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그 동력은 중국 상해지수의 급상승이었습니다. 진짜 아까 면세점 관련주들 급등하는 거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진짜 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국 팔도, 온 세계,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이미 전부 다 퍼진 거다. 요거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뻔한 소식이지만 중국 정부가 드디어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하고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이렇게 중국의 양대 방역당국이 2023년 1월 8일자로 그동안 적용이 됐던 갑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방역 끝났다 이 소리죠. 거기다가 이제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중국 이제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도 앞으로는 발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우린 이제 모르겠다. 이거를 우선은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이제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중국의 춘절인데, 우리도 이제 설 연휴 때 이때잖아요. 내년 1월 말에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통제 조치의 조정, 그러니까 풀어진다는 소리고, 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왜 제가 더 지금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8일부터 질서정연하게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 발표 나자마자 중국 온라인 여행사들은 지금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해외 항공권이랑 호텔 검색량이 지금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이 여행 관광업계 이런 데는 희소식일지 몰라도,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제대로 PCR 검사조차 안 받고 지금,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백신도 다른 데서 수입한 거 화이자 이런 거 말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 시노백인가? 그 백신만 맞고 버텨왔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다는 그런 괴담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러다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중국발 팬데믹이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번에 거의 3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월 2일 샤먼 마라톤 대회 이건데, 나름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자신 있게 이번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 여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일상이 회복됐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다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문제는 여기 참가를 하려고 했던 유명 마라토너들 대부분이 참가를 포기하면서 대회도 결국 연기가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의 또 다른 부작용이 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이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하고 이제 반대로 간다. 여기는 이제 양적 완화 카드를 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요즘에 힘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중국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위로 올리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미국은 이제 오늘까지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 겸 연휴로 쉬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소식 하나를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리 양대 두 가지 카드사가 비자하고 마스터잖아요. 여기 마스터카드에서 스펜딩 펄스라고 정말 소비 트렌드 분석하는 빅데이터 다루는 원조라고 할까? 이 리포트가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딱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바로 직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 보고서를 매년 이맘때 내놓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번 미국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는 발표입니다. 근데 딱 7.5라는 수치가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이게 딱 맞닿아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만 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양날의 검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비가 증가한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출 금액이 비자발적으로 올라간 거다. 근데 진짜 이번에 품목별로 보니까 외식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15.1% 증가했고요. 반면에 가전 IT 제품 소비는 5.3% 오히려 줄었어.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닌가 보고요. 또 아니면 아직도 이제 연준이 째려보고 있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소비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하면은 연준이 그동안 얘기했던 수요 파괴로 인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여전히 현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말이 수요 파괴로 인한 인플레이션 잡기지,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 시키는데
입안에다가 억지로 혓바늘 같은 거 막 그 입천장 구멍 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먹게 하든가 아니면 이빨을 그냥 다 상하게 해가지고 씹질 못해서 못 먹게 만든 거의 이 정도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슈로더에서 내놓은 2023년 아시아 경제 전망 요걸 보겠는데요. 이 슈로더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저도 여기가 이제 리스크 관리 철저하고 또 그런 운용 철학 같은 게 좋아가지고 여기 펀드 옛날에 많이 팔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통이 있고 운용 철학이 상당히 그 믿음직스러운 보수적인 그런 운용사들 여기 이제 슈로더도 마찬가지고 프랭클린 템플턴 뭐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이런 데가 문제는 수익률이 너무 낮죠. 너무 철저하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슈로더가 이제 영국에 본사를 둔 그 자산운용사고요. 설립 연도가 1804년.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그 순조 때죠. 근데 당시 순조실록에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영국 배가 충청도 앞바다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양선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영국 선원들이 조선이랑 교역을 하고 싶다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강력하게 우리가 거부를 하면서 쫓아보냈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영국하고 교역을 텄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뭐 중국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지금 중국 만주까지 전부 우리가 평정해가지고 한반도가 지금의 한 5배 정도 크기까지 커졌을까요? 아니 그 슈로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여기가 그 AUM 운용자산 규모가 6,152억 파운드니까 우리 돈으로 980조 원을 굴리는 곳인데 여기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리포트를 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내년 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뻔한 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한국과 대만을 아시아에서 제일 좋게 본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포기를 하면서 리오프닝으로 다시 경제 활동이 본격 재개가 되면은 이번에는 미국하고의 갈등이 또 심해질 걸로 본대. 그러니까 몸이 어디 안 좋아가지고 누워있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다가 이제 다 나았다고 일어나가지고 어디 좀 가려고 하니까 또 누가 발목을 붙잡는 그런 상황이죠. 과연 서 있는데 발목 붙잡는 게 낫냐 아니면 알아 누워 있는 게 낫냐. 근데 이제 발목 하나를 미국이 붙들고 또 하나는 중국 GDP 성장률의 20%를 맡아왔던 그 부동산 시장의 부채 문제가 발목을 붙던데. 아니 사람 걸어가는데 발목 두 쪽 다 붙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엎어지든가 아니면 최소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슈로더는 중국 리오프닝이 지금 이제 급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중간에 한 번 더 리오프닝 철회가 나올 수 있다고. 이건 이제 아마도 내년 그 춘절 연휴 때 코로나 확산이 너무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런 수준으로 커져가지고 다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봉쇄로 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뭐 발목 잡히고 다시 들어눕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중국 그 진짜 리오프닝은 내년 봄 지나서 2분기 정도에나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 전부 이미 막 봄이 온 것처럼 막 그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떨줍 올팔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내년 2023년 아시아 경제의 또 하나의 도전이 바로 연준발 긴축의 지속. 근데 이거는 연준이 결국 고용이랑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을 게 뻔하고 미국은 그럼 일시적으로나마 경기 침체에 돌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유럽의 경우도 여기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은 더 높고 경제 체력은 더 허약해가지고 ECB 금리 인상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더 걱정이래.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저처럼 팔다리는 얇은데 배만 볼록 나온 이런 체형인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몸에 근육도 좀 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운동 조금만 하면은 금방 살 뺄 수 있는데 저 같은 이런 체형은 뱃살 빼는 운동을 좀 세게 하려고 해도 그럴 기운이 없어. 이게 바로 유럽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문제는 이런 유로존 경제가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바로 달러 약세가 안전판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고 이제 보통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에서 달러가 먼저 꺾이면서 약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처럼 뭐 손도 못 쓰고 그냥 무역 수지 적자 그대로 떠안고 그냥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그래도 내년에는 좀 그나마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슈로더가 내년부터 중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좋게 보는 게 우리 한국하고 대만 IT래. 그 다음이 이제 인도 정도. 그래서 수미 쌍관법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에서 주제가 나온 거죠 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12월 28일
배당락일이니까 뭐 뉴욕 증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개장 초에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름부터가 배당락, 그러니까 떨어질 낙자 써가지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날입니다. 대신에 지금 공식 산타랠리 기간인데 내일은 산타랠리 7거래일 중에서 3일차고 첫날, 둘째 날 조금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그래서 아무튼 산타랠리 공식 기간은 올해 4거래일 그리고 새해 3거래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내일 12월 28일 수요일 정부 일정은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균형위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 이건 이제 세종시 이전 그 관련주들이 증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내일 산업부에서 미래차, 친환경, 바이오 등 분야들 기업에 대해서 사업 재편 승인 발표가 날 예정인데, 일단 저는 그 K배터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제부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내일 문체부는 한중 문화교류회 폐막식을 내일 거행하는데,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 아닌가? 아무리 올해 내내 뭐 한중 문화교류회라고 막 자기들끼리 떠들었다가 결국 한한령도 제대로 못 풀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지난 10월 당시에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중국 법원이 어쩐 일로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기업 대표한테 실형 때렸다고, 이게 사실상 한한령 해제 신호가 아니냐고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렸잖아요. 결국 그때부터 한류 콘텐츠 엔터 관련주들 지금 오늘까지도 이제 증시에서 큰 기회를 맞이했죠. 다음 내일 이거는 이제 뭐 정부 일정도 아니고 경제 일정도 아닌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 소환일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입장 정리는 그래 직접 출석하겠다, 피하지 않겠다, 이 정면 돌파가 공식 입장이죠. 근데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과연 민주당의 플랜 B는 그럼 누구냐, 이미 증시에서는 이쪽 테마주로 벌써 향하고 있다. 요것까지는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11월 잠정주택 판매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의 렌트비, 이 월세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산소 공급책 역할을 하는 연준 통화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인데, 최근에 미국 주택 공급이 올해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잘 버티고 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꾸준히 그래도 공급이 유지되는데, 수요가 만약에 여기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집값도 떨어지고 렌트비도 내년에 좀 하락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지금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이제 딱 이틀 남은 2022년 우리 증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뜻대로 안 된다고 해도 아직 공식 산타랠리 기간이 내년에도 첫 3거래일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항상 고맙습니다.